올라 깨딸 꼬미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한데. 바르셀로나 축구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드디어 우리 꼬미꼬 채널에도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제 채널에? 일단은 뭐 꼬미꼬님을 이제 워낙 네. 이제 유명하셔서 이제 팬으로서 이제 보고 있었죠. 유튜브 네. 팬이에요. 아, 그럼 저기 바르셀로나 스페인계 축구계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있나요, 혹시? 바르셀로나 축구에서 유일하게 저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조만간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댓글을 추려가지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밥도 먹고 왔어요. 우리 순대국밥. 일단 그러면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 현지 축구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 이름은 미디어 베이스 스포츠라고 해요. 미디어 베이스 스포츠. 예, 바르셀로나에 본사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이제 페라 구아르디올라라고 과디올라. 예, 펩 구아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네. 동생이에요. 아, 동생.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이키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셨어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담당자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거 이제 사람들이 뭐 구아르디올라 동생이니까 뭐 그냥 인맥으로 했겠지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옛날에 호나우딩요 잘 나갈 때 네. 호나우딩요 앉아있는데 경기장에 가서 무슨 007 가방 같은 거 딱 주면서 새로운 신발을 줘요. 네. 그러면 딩요가 딱 보더니 신고 경기장 가서 골포스트 맞추기 연달아 맞추잖아요. 네. 거기서 신발 준 사람이 페라 구아르디올라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나이키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잘 나가는 호나우딩요, 뭐 호나우도 전담으로 이제 맡으면서 이제 경력이 이제 많이 쌓이시다 보니까 네.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즈였던 거죠. 수아레즈? 네. 어디서 뛸 때? 수아레즈? 아약스에서 뛸 때. 아약스에서 뛸 때? 그때 영입해서 아약스에서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 리버풀. 계약을 다 페라가 한 거예요. 네. 형이 바르셀로나에서 미넨 갈 때 또 페라가 하고 미넨에서 이제 맨시티 갈 때도 페라가 이제 중간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신 거죠. 대표님?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엔 이승우 선수가 저희 회사 소속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예. 이승우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예, 바르셀로나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통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잠깐만요.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 일을 시작하게 됐다. 예, 맞아요. 그럼 이승우 선수가 아는 사이에? 예, 아는 사이죠. 진짜로? 네. 네, 사진 사진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연락처도 있어요? 네, 연락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네,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박.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미디어 베이스 스포츠에서 승우를 영입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빼라 그 사람이 네. 이렇게 보다가 쟤 잘한다. 그 당시에 뭐 유승우 선수는 워낙 이제 너무 잘하고 있던 선수여서. 언제 몇 살, 몇 년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2013년도 유스에 있을 때. 네, 유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우가 한원 네이션스컵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열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잘하는 팀들이 이제 모여서 가는데 승우는 한국 대표로 갔던 거죠. 그때 이제 한국 대표팀이 성적은 그래 안 좋았는데 승우가 득점왕을 했어요. 진짜로요? 네, 그만큼 이제 워낙 눈에 띄었던 선수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제가 가끔씩 승우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그 지단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상 받았을 때. 어쨌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승우라는 선수가 이제 미디어 베이스 스포츠에서 승우를 영입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통역으로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미팅이 있었어요. 제 첫 번째 미팅 생각나는 게 이제 빼라 집에서 그때 다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하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인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정직원식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계약을 성사하는 상황 속에서 같이 그걸 성사시켰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시나보로 같이 한 팀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동안 그 회사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면서 그 팀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함께 있지 않다. 지금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럼 실직자예요?
아니요. 아, 계획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페인어로 직책이 코르디나도르예요. 코디네이터. 지금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회사 안에 에이전트가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가 에이전트가 14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각 에이전트가 또 이제 선수 관리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100 몇십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누가 맡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각 에이전트가 그 10명, 15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저라는 사람, 코디나도르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와 이제 각종의 뭐 일어나는 일들이 네. 회사로 이제 정보가 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제 임무는 이제 저희 회사 소속 선수들의 사정을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적 시장 여름에 겨울에 이적 시장 열릴 때마다 이제 서로가 각 또 다른 에이전트들끼리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제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해주고 피드백 받고 서로 계속 이제 와. 같이 팀워크가 좋아지도록 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래도 좀 오래 있었던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얼마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6년 좀 넘었죠.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그래도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짬밥이 좀 있네. 짬밥이 좀 생긴 거예요. 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네. 아, 내가 네. 순댓국밥을 먹이는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라는 말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네. 뭐예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뜻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옛날에는 네. 그냥 이제 축구판에서 많은 분들을 아는 인맥이 좋은 사람이 이제 축구 선수를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수가 있다 해서 이 선수를 다른 좋은 팀에 이적시키고 그 이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선수가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괜찮은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에이전트의 본 업무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많이 좀 바뀐 게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다른 부분도 이제 다 관리를 해요. 쉬운 예로 선수의 몸 상태. 아, 그런 것까지 관여해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한 사람인 거잖아요. 개인. 네.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전시가 많아요. 에이전시라면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안에 이제 변호사도 있고 감독하시던 분이 이제 선수 경기 보고 이제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해서 비디오로 보내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수술할 때도 뭐 이제 독돌 구가시라고 바르셀로나 무릎 수술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랑 이제 저희가 연결해서 저희 선수들 거기 이제 가서 수술하게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좀 팀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팀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 팀에서는? 네.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팀은 바뀌어도 에이전트는 잘은 안 바뀌어요. 에이전트가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이제 많이 쌓잖아요, 선수랑. 네.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에이전트는 완전 선수 편인 거고 그러면은 스카우터는 팀 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스카우터는 클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통 스카우터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스카우터는 선수들을 찾고 에이전트는 팀을 찾는데 그럼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스카우터와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1부 리그나 2부 리그를 말하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디렉터라고 선수 영입을 담당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디렉터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스카우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스카우터들이 각자 맡은 리그를 보고 확인해서 이제 다 같이 상의를 하겠죠,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럼 디렉터가 이 선수는 이제 연락을 하겠죠. 그 선수 에이전트나 아니면 그 선수 소속 클럽이나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뭔가 개념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혹시 전문가시네요. 전문가처럼 안 보여요. 아니, 국밥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 스페인에 근데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이제 스페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가 계속 있다가 네. 한국을 잠시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이 승우 일하면서 다시 나가게 된 거죠. 거의 반반 산 것 같아요. 제가 반반. 계산해보면 반반. 그러니까 보면 외형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정신 상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반 살아서 그런지 정신 상태가 약간 반반이 아, 오락가락 하는구나 여기도.
에이전트가 된 과정을 들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예. 에이전트가 되는 과정이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 해본 거지만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제 주변에서 일하시는 많은 에이전트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축구 선수 출신들이 많아요. 아니면 근데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뭐 메시가 에이전트라는 게 아니라 아니 돈 내면 해야지 메시도. 이제 밑에 하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인데 이제 그런 선수들은 이제 팀을 많이 옮겨 다녀요. 아. 왜냐면 밑에 리그에 있을수록 이제 클럽 팀이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적이 많아요, 되게. 아. 그러다 보면 인맥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인스타 팔로우 마팔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니, 야나 에이전트 시작했어. 그러면은 B 선수 출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B 선수 출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이제 아세요?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보통 이제 축구판이라고 하죠. 네. 축구 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연이 된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연으로 에이전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한국 분들 중에 형 저는 유럽에서 에이전시에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럼 그런 걸 하려면은 뭐 생각하시기에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 무슨 루트가 있나? 아카데미가 있나요? 뭐 자격증이 있나요? 학과가 있나요? 일단은 스페인에서도 에이전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스페인 친구들도? 네. 왜냐면 스페인 자체가 우리나라 어릴 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태권도 학원 다녀서 애들이랑 놀려고 네. 태권도 학원 다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스페인은 애들이랑 놀려고 축구를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아. 그리고 뭐 하루 종일 TV에서도 축구를 자주 보여주고 하니까 축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로망스가 있는 거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도 이제 축구를 못하니까 그러면 좀 축구 선수 쪽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에이전트업이란 것 자체가 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통역에서 시작한 케이스. 네. 근데 다른 분은 뭐 선수 출신이다가 시작한 케이스. 다른 분은 마케팅 쪽에서 일하다가 축구 선수랑 연결이 돼서 그 축구 선수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다른 축구 선수들을 알게 돼서 또 이제 에이전트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축구 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축구 선수들이나 축구 관계자들이랑 인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에이전트업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 결국에는 에이전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구 선수를 알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듣다 보면은 에이전트라는 게 좀 개인 사업이네요. 취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런 색이. 근데 요즘엔 조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공채라는 개념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에이전시에서 공채를 한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국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공채라는 게 사실은 저희 스페인 회사 자체가 공채라는 개념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난 정말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데, 근데 난 축구 선수도 아니고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냥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방법은 많아요. 그냥 무작정 자기가 해외 나가서 네. 축구 쪽으로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쉬운 길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말을 해도 되죠. 슈퍼러브 같은 경우는 네. 에이전트업은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외 나가서 촬영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길 중 하나인데 좀 어려운 길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도 에이전시가 많아요. 한국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관리하는 에이전시만 찾아보셔도 좋은 에이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취직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길이겠지만 아예 개척자 정신으로 예. 가고 싶은 유럽 나라 가가지고 축구계에 뛰어드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여기 한국에 에이전시가 있으니 공채가 있다면은 예. 들어가 보시면 된다.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축구계에 발을 들인다는 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 좀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맨날 인터넷 사이트로 이제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그것보다 팀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스페인 축구협회 들어가면은 그 1부 리그도 있지만 저 하부 리그 한국식으로 따지면 7부 리그, 8부 리그 메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개인가 보냈는데 한 5개인가 답장이 와서 하나 갔더니만 갑자기 테스트를 본대요 저를. 나는 그냥 갔는데 테스트 본대.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운동을 같이 하래요. 패스 게임만 1시간 동안 하더라고. 패스 게임만. 곧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와 이제 이러더라고요. 영입 성공. 뭐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뭔가 판에 들어간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말로 좋아서 좀 힘든 길을 개척하고 싶다면은 그 방법 중 하나가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가서 이제 축구랑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제일 먼저가 밑에 하부 리그지만은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하부 리그에도 이제 인맥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리긴 하지만 왜냐면 뭐 프로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그 하부리그 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또 거기서 뛰던 사람이 뭐 밑에서 다시 뛸 수도 있는 상황이 맞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연결고리를 살짝 만드는. 그렇죠. 이것도 방법일까요? 혹시 그 지도자 자격증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UEFA. 네. 네. 그것도 돈 내면 그냥 아카데미 형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 막 자격증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원래는 피파에서 공인 자격증이 있었어요. 시험을 쳐서 에이전트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피파에. 그런 분들이 이제 에이전트업을 했었는데 그게 법이 2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피파가 관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협회에서 관리를 해요. 아, 관리를 해요? 피파는 큰 틀에서만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 하고 정해주면은 이제 협회에서 약간 신고제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는 뭐 시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네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먼저 에이전트가 된 다음에 따야 되는 거지 그걸 따야지만 에이전트가 된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자격증이라는 개념은 이 자격증을 따면은 이걸 갖고선 이제 취업 활동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구나. 네, 그런 거 없어요. 그 에이전트 일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에이전트들이랑 선수랑 되게 가까워야 된다 하는데 본인이 경험한 선수들 중에서 가까웠던 선수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 첫 번째 가장 중요했다고 보면 승우. 이승우 선수라고 안 하고 승우라고 하는 거. 이승우 선수라고 해요. 아니 뭐 친하면은 뭐 이승우 선수. 네.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게 베로나였어요. 엘라스 베로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 처리한 게 이제 그 베로나에 간 이적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거다 보니까 그게 제일 이제 기억에 남고 제가 제일 많이 참여한 거죠 거기. 근데 이제 그 전에 승우가 되게 오퍼가 많았어요. 혹시 오퍼가 왔던 곳이? 일단 제가 이제 바로 미팅 그 팀 관계자랑 미팅한 팀 중 하나는 첼시. 첼시랑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 왜 성사 못 시켰어요? 왜 성사를 못 시켰어요? 성사를 안 시킨 게 아니라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네. 왜 뭐가 맞았어?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적이 뭐 연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미래 클럽에서 나한테 얼만큼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보고 이제 가는 거라서. 또 그럼 첼시 외에 또 어떤 팀 있었어요? 또 PSG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저희랑 접촉해서 이제 선수 상황이 어떤지 자기들이 영입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간을 보는구나. 네. 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락 와서 이제 대화가 많이 이제 이야기도 됐었는데 PSG가 뭐 이제 선수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었죠. 또 프랑스 팀도 연락이 왔었고 저기 벨기에 팀 하물며 뭐 미국 팀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태리 팀 연락이 왔던 거고 이런 식으로 팀들이 많았어요. 영국 팀도 연락이 왔었는데 영국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이제 외국인 선수가 갖춰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팀 가서 뭐 얼만큼 뛰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요? 네, 영국이 그게 이제 좀 더 높아요. 제도 터세가 있네.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자기들 말로는 자국 나라를 리그 수준을 지킨다고 말하는 건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뭐 4대 리그에서 팀들이 연락을 많이 왔었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막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더 막 시끌벅적한 일들이 뒤에서는 엄청 일어나고 있네요. 계속. 그렇죠. 그럼 그게 수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뭐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이럴 때 주로 있는 거예요? 일단은 클럽 관계자랑 에이전트들은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미리 이야기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전화 통화로 이번에 뭐 승우 나간다면서 우리 좀 관심이 있어. 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 아는 에이전트 통해서 그 에이전트가 뭐 어떤 팀이랑 이제 친하잖아요. 관계자랑. 그럼 그쪽 관계자가 이제 관심을 갖더라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와서 물어볼 때도 있고.
은근히 넌지시. 네, 넌지시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할 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다가 우리 하모니나 한번 먹자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뭐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혹시 뭐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에이전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험 중 하나는 네. 이제 선수를 자기는 괜찮다고 선수랑 이야기가 다 돼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그게 아니었을 때, 그 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렸을 때 선수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잖아. 자기가 느끼는 책임이 그치. 있죠. 그럴 때 또 힘든 경험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요거를 또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좋아서 선수가 좋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 밥벌이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본인 네. 밥벌이도 해야 돼요. 일단 퍼센테이지 같은 게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게? 나라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네. 에이전트마다도 이제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이게 쉽게 네. 생각하면은 변호사 수수료 있잖아요. 좋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요. 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랑 받는 금액이 또 완전 다를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도 약간, 그러니까 중개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파에서도 이제 에이전트를 중개업으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말을 네. 하거든요. 네. 에이전트라고 안 부르고 인터미디얼이라고 해서 이제 중개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런 업종들이 보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좀 천차만별인데, 네. 근데 이제 대략 퍼센티지를 듣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보통 뭐 한 10%,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15%가 어떤 거에 15%인 거예요? 이적료의 15% 아니면 선수 계약된 연봉의 15%? 그게 계약 때마다 달라요. 건 바이 건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차라리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건 바이 건이요? 왜냐면 뭐 그러면은- 단체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그럼 건바이 건이면 이승우 선수 했을 때 그거는 얼마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죠. 신발이 나이키인데 처음 보는 거야.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 에이전트들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커미션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일단 만 개인 에이전트다. 네. 개인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커미션으로 사는 거죠. 월급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네, 자기 사업이니까. 그럼 여기 그렇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도 받고 퍼센티지 받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퍼센티지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대신 월급이 없으면 퍼센티지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좀 능력이 자신 있다 하면 나는 월급 좀만 줘도 돼. 아니, 커미션 많이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능력이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일하시는 곳에 에이전트가 15명 있다고 했나요? 그러면은 대충 저 연봉 아세요? 대충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두 명만 여기랑 여기 대충. 왜냐면 밑에는 네. 만약에 월급이 없이 커미션으로만 일하는데 네. 자기가 이제 선수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에이전트에 따라서 이게 뭐 정해진 연봉을 말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가볼게요. 구체적인 그 금액보다는 조금 사회적 지위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스페인 내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네, 스페인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다들 축구 팬들이니까. 국민이 축구 팬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뒷얘기도 듣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인싸네 거기서는 또. 근데 뭐 외국이라고 다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좀 나쁜 이미지가 많다. 왜냐? 좀 안 좋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안 좋게 일 처리되는 것도 많다 보니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커미션만 보고서 그냥 단타성으로 그냥 선수 팔아 넘기고 이런.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투명하게 일을 그렇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저는 퍼센티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뭐가 안 좋아졌을 때는 투명하지 않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지. 얼마를 벌게 되고 제가 커미션을 얼마를 가져가게 될지 처음부터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가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애초부터. 또 이제 스페인에 또 한국 선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있고 또 백승호 선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이슈는 또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핫하죠. 핫해요. 좋아. 자, 한국에서는 지금 아주 뜨거워요. 뜨거운 감자야. 스페인에서는 어때요?
스페인에서도 아주 핫한 선수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강인 선수 나이에 일부 리그에 데뷔해서 뛰는 선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린 몰라요. 많지가 스페인은 흔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팀마다 네. 보통 한 명씩 정도는 있어요. 아 그런 조금 유망주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본인 회사 소속은 아니죠, 이강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뭐 좀 얘기가 있나요 혹시? 야, 너 한국인이니까 네. 야 이강인 게 핫하던데 한번 해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강인 선수 상황이 어떤지 다 알아서 그렇게 회사에서 지금 뭐 다시 시도해봐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누구 에이전트가 데리고 있고 다 알아요. 그리고 에이전트들끼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자기 이제 전담 에이전트랑 잘 사이가 아주 좋고 그 에이전트가 잘해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손을 대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뺏어오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강인 선수를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팀의 스카우터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 상황도 좀 아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워낙 어린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군 계약 해버리고 다른 팀 스카우터들이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얼마를 받는지, 연봉이. 왜냐면은 이제 이적도 할 수 있지만 임대도 많이 하잖아요. 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아웃 금액이 워낙 높아서 8천만 유로?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찌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팀에서 그거를 낼 의향이 있다더라. 뭐 나온 것 중에 뭐 아약스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이거 저도 사실인지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약스 구단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유로면 상당히 금액이 높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8천만 이상으로 영입한 선수가 유럽 4대 리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돈 많은 클럽에서 이강인 선수 마음대로 못 빼가게 걸어놓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 안전장치인 거죠, 클럽한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적은 아주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발렌시아 1군에서 계속 뛸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임대를 갈지의 이제 문제인데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구단은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 중인지 또 선수는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이 3자가 다 이야기가 맞아야 돼요.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휴가 기간일 거예요. 휴가 기간 있다가 이제 스페인 발렌시아로 돌아가면은 또 계속 에이전트랑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이전트도 클럽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여름 기간 동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이 될 텐데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 에이전트의 생각은 모르시는 거네요, 아직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 U20이 정말 이강인 선수한테 크긴 컸어요? 아니죠. 원래는 벌써 이 20세 대표팀 오기 전부터 스페인에서는 축구 관계자들은 이강인이 누군지 다 알아요. 진짜로요? 네. 근데 어찌 보면은 U20에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뭐 이강인이 너무 잘해서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서 뭐 영입할 의도가 있어서 발렌시아에 연락했다가 금액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포기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그러면은 백승호 선수도 이번에 이란전에서 축구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백승호 선수는 어때요? 그 스페인 시장에서?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백승호 선수 경기도 많이 보고 왜냐면 이제 저희 회사 이 대표님이 지로나의 47%인가 8% 가지고 계세요. 맨시티랑 같이. 그래 그 펩이 그거 사라고 해서 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펩이 사라고 해서 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맨시티에서 지분을 반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반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럽 지로나에 관한 일들을 제가 많이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참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보고 이제 듣고 한 것도 많고 관계자들한테 이제 저도 경기를 보고 하는데 잘하죠.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이제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피파 징계 때 이제 3년 동안 이제 경기를 못 뛴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주말 리그를 못 뛴다. 그것도 가장 성장을 많이 할 이제 16세에서 18세 나이 그때 못한 게 이제 두 선수들한테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을 벌써 입혔어요. 근데도 이제 두 선수 다 잘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셨을 때도 대표팀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재능은
두 선수 다 타고난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할 때 잘해서 이제 영입한 거죠. 진짜요? 잘했어요. 경기장에서도 엄청 눈에 띌 정도로 잘하던 선수들인데 이제 그 타격이 컸지만은 잘 이겨내서 이승우 선수는 이제 이태리에서 잘 뛰고 있고 그렇죠. 백승우 선수는 이제 스페인의 지로나에서 있으면서 페랄라다도 뛰고 뭐 지로나에서 그래서 데뷔도 하고 좋은 팀들이랑 많이 뛰었어요. 뭐 마드리드, 헬타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거기서 연속으로 네. 빅클럽들이랑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 입장에서 살짝 보여준 거죠. 이런 선수가 이제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건데 백승호 선수는 제가 이제부터 성장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양대 리그라고 하죠. EPL과 라리가. 예. 라리가에서도 이제 그 EPL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군침을 좀 흘리고 있나요? 뭐 공식적인 이제 소식은 듣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다만 충분한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손흥민 선수는 벌써 탑이에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스페인에 온다면은 잘 먹힐 것 같나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스피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셨고 네. 영국에서도 골들 중에 많은 골들이 이제 혼자서 다 치고 가서 이제 넣는 멋있는 골들 많이 넣으셨잖아요. 근데 스페인 리그는 좀 패스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이랑은 다르다. 근데 그거 다른 것도 이겨내는 게 이제 진정한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선수로서 성장해온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충분히 그거를 적응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또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되게 많았어요. 우레이 선수에 관해서 어때요? 스페인 내에서 평은? 일단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회사 사무실에서 이제 동료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가 뜬 거예요. 우레이가 이제 에스파뇰로 온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에스파뇰 회원이 소시오 옛날부터 그 소시오라고 하면 이제 클럽에 가입된 회원인데 근데 갑자기 우레 온다 기사를 자기가 본 거죠. 중국 선수가 한 명이 온다. 망했다. 망했다? 우리 망했다. 결국에는 중국 회장이 이 팀을 망치려고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았구나. 중국 시장 끌고 오려고 돈 벌려고. 근데 이제 그 돈 벌려고 해도 뭐 좋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 이미지 자체가 중국 선수가 오면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요? 네. 중국 선수는 못한다는 생각이 깔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유럽에서 성공한 중국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보통 이제 유럽 애들은 생각할 때 동양인을 묶어서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한국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이제 축구 프로 리그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나누는구나.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독일에서 차범근 선수도 있었고 지금 또 영국의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렇지. 벌써 이제 보여준 게 있잖아요. 보여준 게 한국 있으니까. 축구는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제 과정에 있는 과정에 있구나 아직. 그럼 지금 현재 우레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처음 들어올 때는 조금 아무렇게 봤다지만 지금 그 플레이들을 다 보고 그래서 나서. 이제 첫 경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선수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우레이 선수가 계속 조금씩 이제 경기에서 더 많이 뛰게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 주전으로 뛰어도 상관없겠다. 인정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괜찮은 멋있네. 선수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죠. 한 명 가지고 힘들어요. 많은 선수들이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도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뭐 이강인, 백선 선수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이천수 선수도 있었고. 이천수 선수는 진짜 축구 잘했는데 아쉽게 좀 잘 안 맞았죠. 팀이랑도. 근데 축구 실력으로는 유럽 선수 저리 가라 할 실력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꿈인 친구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자면은. 통역으로 하다가 일을 배우면서 이제 이쪽 분야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지금 에이전트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이제 주변에서 봐온 에이전트들을 보면은 보통 축구 선수랑 연관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에이전트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은 특히 더 언어를 잘 하시는 게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맨시티나 토트넘 이런 데 한국 직원분들이 계세요.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처럼 이제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에이전트 업으로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4대 빅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뭐 독일어, 뭐
뭐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이제 구사하실 수 있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셨죠? 스페인 쪽으로 이제 에이전트 하시려면은 꼭 스페인 하면 코미콜로. 아, 스페인어를 잘하셔서 진짜 스페인어 그 개그 치시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감사드렸고 이건 1부입니다. 1부. 왜냐면 귀한 손님이니까 많이 빼먹어야죠. 그러면은 2부에서는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스페인에서의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로토. 좋았어요. A mí me gusta mucho ella, pero no le gustó Yo Byung-sun.